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제가 거기 특강 자료 이제 다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적법부터 이제 한번 가보죠. 자, 출발합니다. 지적법부터 이제 한번 가보죠. 제 첫 번째 기본 이념 및 필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쵸? 기본 이념 및 필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뽑아봤는데, 이건 아마 어저께 동영모의고사에서 풀어봤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1번 속도 좀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죠. 지적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외모의 변화가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유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 돼. 만약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소유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 지적법 6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직권등록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직권등록주의 원칙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맞는 지문일 거야. 2번 소유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고자 할 적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할 게 아니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2번 질문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싹 써있는데, 지번 변경의 필요성은 토지 소유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소유관청이 판단합니다. 지적에 관한 사항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다?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 의미에서 3번 전부 다 틀렸고, 4번 소유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건 영속성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 지문이야. 하여간 4번 지문 다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도면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자부에 등록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큰 축척을 사용한다고 해서 대축척 시행적 그래요. 이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을 측정을 해봤더니 1제곱미터 미만이 측정이 됐을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할 게 아니고 몇 제곱미터? 0.1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2, 3, 4, 5번쯤은 다 틀렸으니까 1번이 옳은 정답이야. 그래서 지적법의 기본 이념 중에서는 직권등록주의하고 지적국정주의는 우리 출제자가 28회 때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딴 원칙은 몰라도 좋지만 지적국정주의 원칙하고 직권등록주의 원칙은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1번의 정답 1번. 2번 지적제도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법지적으로 지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맞는데, 법지적에서는 최고로 중요시하는 것은 면적이 아니고 뭡니까? 경계, 즉 위치를 중요시합니다. 1번 주문 틀렸어요. 그리고 2번 봤더니 우리나라는 선등기 후등록의 원칙을 채택하는 게 아니고 먼저 대장에 등록한 다음에 그 등록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토지 등기부를 개설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선등록 후등기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2번 지문도 틀렸고, 3번 지적제도는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 등기제도는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는 게 아니고
지적제도는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합니다. 3번 지금부터 틀렸어요. 5번 토지 대장에는 권리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대신 등기부 가불기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있죠. 5번 지금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그죠? 아니 4번. 2010년 말을 기준해서 대장에는 약 3,700만 필지가 등록이 되어 있고 토지 등기부에는 약 3,600만 필지가 등기되어 있는 이유는 지적제도는 직권등록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등기제도에는 임의신청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 100만 필지의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방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2번의 옳은 정답 4번입니다. 3번 가보죠. 1필지가 될 수 있는 조건. 1필지의 성립 요건은 곧 무슨 요건이다? 합병의 요건입니다. 그래요. 1번 토지 전체를 A가 소유하면서 주된 용도 토지가 농지로서 논과 과수로 되어 있대요. 지목이 서로 다릅니다. 별개의 필지. 그 다음에 2번 토지 전체를 A, B가 공유하면서 주된 용도가 농지로서 밭으로 되어 있대요. 그죠? 소유자도 동일하고 지목도 동일합니다. 이건 아마 합병이 가능할 거야. 1필지가 될 수 있어요. 3번 지금 봤더니 토지 전체를 A가 소유하면서 주된 용도 토지가 되지만 두 개의 동지역에 걸쳐 있대요.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별개의 필지. 4번 토지 전체를 A가 소유하면서 주된 용도 토지는 목적 용지이지만 하천으로서 양필지가 분리가 되어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니까 4번 토지도 별개의 필지. 그 다음에 5번 가봤더니 토지 전체를 A가 소유하면서 주된 용도 토지가 종교 용지이지만 연접된 한쪽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대요. 등기된 토지하고 미등기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따라서 3번에 1필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토지는 2번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 4번 한번 가보죠. 양입지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1번 1만 제곱미터의 학교 용지에 접속에 대해서 원의 실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400제곱미터의 밭이야. 그죠? 그러니까 종된 용도 토지 면적 자체가 330을 초과하니까 이거 별개의 필지가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5,000제곱미터의 과수원 내에 있는 70제곱미터의 대야. 그죠? 종된 용도 토지 지목이 대라고 한다면 면적이 넓거나 좁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별개의 필지가 돼야 돼요. 2번도 양입지가 안 되고 4번 가봤더니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이 1,000인데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90%인 900제곱미터인 경우 10%를 초과했어요. 이것도 별개의 필지. 그 다음에 5번 4,000제곱미터의 전내에 있는 350제곱미터의 과수원이야. 그죠? 그러니까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했어요. 이것도 별개의 필지.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3,000제곱미터의 양호장에 접속되어 있는 양호장의 편의를 위한 250제곱미터의 국어는 양입지로 됩니다. 즉 주된 용도 토지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1, 2, 4, 3, 4번 문제를 봤는데 특히 뭐 2번하고 3번 정도는 그렇다고 치고 1번하고 4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놔야 될 문제입니다. 후보군으로 꼽히는 문제야. 두 번째 테마 한번 가보죠. 지번 그래요. 그죠? 지번도 한 3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한 4문제 뽑아봤는데 1번 문제 한번 가보죠.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1번 틀렸어요. 2번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여요? 앞에 산자를 붙여요? 앞에 산자를 붙이니까 2번 지번도 틀렸고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되 북동쪽에서 출발해서 남서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했습니다. 맞아요? 아니죠? 어느 쪽에서 출발하죠? 북서쪽에서 출발해서 무슨 쪽으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했자는 북서 기본법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3번 지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번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분할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부여해주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 부여해주니까 4번 지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1, 2, 3, 4번이 다 틀렸으니까 옳은 정답은 몇 번? 5번이야. 그죠? 소관청은 축변으로 인하여 지번의 결번이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를 해줘요? 결번대장에 기재를 해줘요? 결번대장에 기재를 해주고 그 결번대장을 영구히 보존해줘야 됩니다. 5번 지문 맞는 지문이야. 그래서 그 1번의 옳은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2번 가보죠. 지번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나라는 평행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맞죠? 2번 지번은 북서쪽에서 출발해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해 줍니다. 맞아요.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짝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이 짝대기 표시는 읽을 때 뭐라고? 의라고 있습니다. 3번 지번도 맞아요.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해 주는 게 아니고 지적소관청이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시군구별로 부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를 해 줍니다. 4번 지번이 틀렸네요. 5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부여해주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수번으로 부분을 부여해줍니다. 이하 맞는 지문이지. 그래서 2번에 틀린 정답 몇 번? 4번이야. 그죠? 4번입니다. 자, 그래요. 자, 3번 갑니다. 3번. 합병전 지번이 555번지, 25의 4, 68번지, 87번지, 228의 2번지 이렇게 네 필지가 있는데 25의 4번지 이상의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네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면
합병 후의 집어는 과연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이럴 때는 몇 번지가 합병 후의 집원이 됩니까? 68번지가 됩니다. 25의 4번지 상에 건축물이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우정 합병 후의 집원으로 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청이 있어야만 그 집원이 합병 후의 집원으로 되니까 선순위 집원이 합병 후의 집원이 되니까 3번에 68번지가 합병 후의 집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의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지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입니까? 산자를 붙입니까? 산자를 붙이죠. 1번쯤은 틀렸어요. 2번 지번을 부여할 필지가 동서로 배열된 경우 지번은 서쪽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른바 북서기본법 그래요. 뭐라고요? 북서기본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마 2번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도읍단위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도읍단위법은 지번 부여적이 비교적 넓은 지역에 타당한 방법이야. 그리고 도면의 페이지 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 되니까 3번쯤은 틀렸어요. 4번 지번을 변경했을 경우 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해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통지할 필요 없나요? 통지도 해야 돼요. 그죠? 지적정리 통지까지 해야 됩니다. 4번쯤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지번 앞에 산이 붙은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다. 그죠? 지번 앞에 산이 붙었다고 해서 그 토지가 임야일 리는 없어요. 그 토지가 전인지 답인지 임야인지는 산을 보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의 옳은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그죠? 2번이 됩니다. 4번의 정답 2번. 그 다음에 지목 한번 가보죠. 지적법령상 잡종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그래요. 어저께 풀어봤네요. 31회 때 출제가 됐던 질문이야. 문제야. 1번 변전서, 송신서, 수신서는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의 지목은 광천지가 되어야 되니까 1번은 자격이 없어요.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은 모두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네요. 2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3번 갈대밭, 야적장은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는데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습지 등의 토지의 지목은 임야가 되어야 되니까 3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 4번 공항, 항만시설, 부재 지목은 잡종지가 될 수 있는데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창고 용지가 되어야 되니까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5번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우물 처리장 등의 지목은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일반 공중의 유락, 휴양 등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 동식물원 등의 토지의 지목은 유원지가 돼야 되니까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 2번 가봐요.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과수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농산물 저온 저장 창고로 건축 허가를 받아 농산물 저온 저장 창고 부지 지목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창고 용지가 돼야 돼요. 그죠? 맞아요? 과수로 빨려 들어가야 되겠지. 주된 지목인 과수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1번 지문 틀렸네요. 2번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염전으로 한다. 아마 맞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가봐요. 양어장 그래요. 뭐라고요? 양어장은 해상에 설치한다, 육상에 설치한다? 육상에 설치합니다. 3번 지문 틀렸어요. 4번 눈썰매장, 볼링장 부지 그래요. 이건 영속성과 독립성이기 때문에 유원지가 돼야 될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채용 용지가 돼야 돼요. 4번 지문도 틀렸네요. 5번 학교 공원 내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가 될 게 아니고 각각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학교 공원으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네요. 2번에 옳은 정답 몇 번? 2번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어저께 풀어봤던 문제네. 지목에 관한 설명이다. 3번. 옳은 것을 골라주셔. 묘지로 1번 묘지로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묘는 없고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실지 상태와 일치되도록 현황주의 원칙에 따라서 전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 대법원은 현황서를 채택하고 있어요. 1번 지문이 맞을 것 같아요. 2번 댐구역 내에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천부지로 구기등기 하기 위해서는 하천으로 지목 변경할 수 있나요? 그대로 유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분류 종말 처리장 시설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가 돼야 되니까 3번 지문도 틀렸고 4번 건축법 규정에 따라 한 가구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출입 통로는 건축물 부지의 연장으로 봐서 도로로 지목 변경함이 타당한 게 아니고 대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양입지야. 뭐라고요? 양입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4번 지금부터 틀렸어요. 5번 모타를 돌려서 벽돌 제조업을 하는 부지의 지목은 대가 될 게 아니고 뭐가요? 공장 용지가 돼야 되니까 2, 3, 4, 5번 집은 다 틀렸어요. 3번의 옳은 정답 몇 번? 1번. 그죠? 4번 한번 갑니다. 4번. 지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배수 시설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수도 용지로 한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죠? 2번 산업 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사업 목적 구속의 원칙에 따라서 공장 용지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용지는 지목은 없어요. 2번 지문 틀렸고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소양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연, 완골 등을 재배 동그라미,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 연, 완골 등을 재배한다면 이건 뭐가 돼야 돼요? 답이 돼야 돼요. 이게 유지가 되려면 자생해야 됩니다. 그죠? 하여간 그래서 3번 지금부터 틀렸고
4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작물, 과수류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수원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해작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중림지 그래요. 뭐라고요? 중림지 지목은 임야가 돼야 돼요. 거기도 틀렸네. 그래서 4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요. 5번 학교,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가 될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각각 학교, 공원으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2, 3, 4, 5번쯤은 다 틀렸어요. 1번이 옳은 정답이야. 예, 그래요. 지목, 중요한 지목 등은 대충 다 나와 있네요.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테마, 면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면적. 경계, 지적법령상 경계나 면적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적은 것 한 놈만 골라주셔 그래요. 등록 전환은 면적이나 경계의 정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야 대장 쪽에서 어느 쪽으로? 토지 대장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축적 변경도 정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축적에서 무슨 축적?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축적 변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경계점 좌표 지적의 비치도 경계나 면적의 정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의 GPS 측량 방법도 정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죠. 그러나 4번 지적공부 복구는 정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1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끝수 처리 방법이네. 2번 가보죠. 토지 대장에 등록할 해당 축척 지역별 결정 면적으로서 옳은 것, 맞는 것을 골라주시오. 1번 경계점 좌표 지역엔 0.88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소수점이 숫자를 봤더니 0.05제곱미터를 초과했네요. 그죠? 그러면 올려줘서 대장에는 얼마? 0.9제곱미터로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1번쯤은 틀렸고 2번 1000분의 1 그래요. 소축적 시행적이야. 이 지역에는 88.8제곱미터로 그대로 둘 게 아니고 소수점의 숫자를 봤더니 0.5제곱미터를 초과했네요. 그죠? 올려줘서 대장에는 얼마? 89. 딱 떨어지는 숫자로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2번 지문도 틀렸어요. 3번 3000분의 1짜리 소축적 시행적 그래요. 988.8제곱미터로 등록할 게 아니고 소수점의 숫자를 봤더니 0.5제곱미터를 초과했어요. 올려줘서 대장에는 989제곱미터 딱 떨어진 숫자로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3번 지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가봤더니 6000분의 1 그래요. 이 지역도 소축적 시행지역이야. 99.9제곱미터 등록할 게 아니고 소수점의 숫자를 봤더니 0.5제곱미터를 초과했으니까 올려줘서 대장에는 얼마? 100제곱미터 딱 떨어지는 숫자로 등록을 해놔야 되니까 1, 2, 3, 5번은 다 틀렸고 4번만 결정 면적으로서 맞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찍어두고 3번 갑니다. 대장에 등록한 고유번호가 그런 번호가 있대요.
이 고유번호 딱 뜨면 제일 먼저 뭐만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돼요. 대장 구분번호만 째려봐야 돼요. 대장 구분번호가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3번이라고 돼 있지. 이 장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죠? 이 지역은 대축척 시행지역이란 말이에요. 0.05제곱미터를 기준해서 끝을 처리합니다. 토지 면적을 측정해 본 결과 385.55제곱미터가 산출이 됐는데 대장에 등록해놔야 될 면적은 몇 제곱미터가 됩니까? 385.6제곱미터로 등록을 해놔야 되겠네. 그래서 3번의 정답 몇 번? 4번.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어저께 풀어봤던 문제지. 다음 중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틀린 것은 3번 면적 환산 그래요. 뭐라고요? 면적 환산은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면적 환산 시에는 구태여 면적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3번 찍어줘야 돼요. 그 다음 경계 한번 가봅시다. 경계 1번 가보죠. 지적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의 권리에 결정할 수 없는 놈 하나만 골라주시오. 1번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이 권리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1번의 정답 몇 번? 1번이야. 나머지 2, 3, 4, 5번 질문은 모두 지상 건축물이 권리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어요. 1번의 정답 1번이야. 그 다음 2번 지상 경계를 새롭게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서 틀린 것은 1번 가봐요.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의 또는 만수위가 되는 선이 지상 경계의 기준을 이루게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2번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조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어디가 하단부가 지상 경계의 기준을 이루니까 2번 정도 맞아요. 3번 도로, 구고 등의 토지에 절토되는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상단부가 지상 경계의 기준을 이루게 되니까 3번 질문도 맞아요. 그 다음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조차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구조물의 중앙이 지상 경계의 기준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 구조물의 뭡니까?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4번 질문이 틀렸네요. 5번 공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 쪽에 편입해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방의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바깥쪽 어깨 부분이 지상 경계의 기준을 이루게 되니까 5번 질문도 맞아요. 그죠? 따라서 2번에 틀린 정답 몇 번? 4번.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보죠. 경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달라는 얘기야. 1번 지적법상의 경계는 지상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담장뚝 등의 지형 지물을 의미합니까? 아니지. 뭐를 의미하지? 도면상의 경계 그래. 뭐라고요?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 인위적으로 설치한 담장뚝 등의 지형 지물은 민법상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요. 1번 점은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도면상의 경계가 분할, 측량 등의 잘못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토지를 매매한 경우 현실의 경계와 지적에 의해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도면상의 경계 그래요. 뭐라고요?
도면상의 경계와 지적에 따라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어요. 2번쯤부터 틀렸어요. 3번 가봐요.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서 일필지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그 토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서 특정이 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는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 밑줄 쳐요. 이 공부상의 경계를 뭐라 그런다? 도면상의 경계 그래요. 뭐라고요? 도면상의 경계에 따라서 확정이 된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어요. 경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판례가 되니까 3번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3번 질문이 맞을 것 같아요. 4번 경계와 좌표는 항상 지적 측량에서 결정이 된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냐면 항상이 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경계와 좌표는 지적 측량에서 결정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합병 그래요. 뭐라고요? 합병 시에는 지적 측량에서 경계나 좌표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4번 질문이 틀리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항상 그래요. 뭐라고요? 항상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그 앞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네. 지상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연접되는 토지사의 고조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지상 경계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구조물의 뭐에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5번 지금부터 틀렸어요. 따라서 3번의 옳은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문제 좋아요. 그 다음에 4번 가보죠. 경계 설정에 관한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 한 놈만 골라달라는 얘기야. 1, 2, 3, 4, 5번 몇 번? 5번. 영속성의 원칙은 경계 설정에 관한 원칙이 아니고 지목 설정에 관한 원칙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1, 2, 3, 4는 전부 다 경계 설정에 관한 원칙이야. 그 중에서 2번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란 뭐예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란 경계는 위치, 그죠? 위치만 있을 따름이지 너비나 면적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경계는 칼로 자를 수 있다 없다? 자를 수 없다라는 원칙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경계는 양필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5번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 등록사항 그래요. 여기서는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경자부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1번 한번 가보죠. 어저께 풀어봤던 문제인데 고유번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고유번호는 총 19자릿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표시번호 10자리, 대장 구분번호 1자리, 지번 8자리를 나타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고유번호는 대장 쪽에만 전속적으로 등록이 되지만 도면 쪽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2번 지번도 맞아요. 그죠? 3번 지번 변경 등록 전환 분할은 고유번호 변경 원인이 되는데 소유자는 100년을 바뀌어봐야 고유번호 변경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으니까 3번 질문이 틀렸네요. 4번 지목 변경 면적의 증가 감소의 경우에도 고유번호 변경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죠? 4번 맞고 고유번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 경계점이 무슨 값으로 좌표값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번은 12대 4번지입니다. 역시 맞네요. 1번에 틀린 정답 몇 번? 3번.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보죠. 도면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한 것은, 그죠? 나열한 것은, 1번. 나열한 것은 찾아봐봐요. 여기 봐봐요. 5번 봐봐요. 5번. 토지 고유번호 있지요? 4번 토지 고유번호 찾았어요? 3번 토지 고유번호 찾았어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되는 사항이다, 사항이 아니다? 사항이 아니까 3번, 4번, 5번은 정답이 될 리가 없어요. 그죠?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하나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1번의 건축물의 번호를 봤어요. 건축물의 번호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지 도면에는 등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도 정답이 될 수 없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요. 그죠? 도면에는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에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네요. 2번의 정답 2번.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해두는 지역의 지적 공부 및 토지 등록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면에는 해당 도면 제명 앞에 가로 열고 수치 가로 닫고로 표시를 해야 된다. 맞지? 수치다 좌표다? 좌표야. 그죠? 28회 때 출제가 됐던 지문이야. 1번 지문이 맞불어 틀렸네. 그리고 2번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본도면에서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없음이라고 기재를 해놓고 소관청 직인 한 방 눌러온다고 했어. 2번 지문 맞지? 이 지역에서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결정해서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됐어요? 3번 질문도 맞고, 이 지역의 면적 측정 방법은 전자 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할 게 아니고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릅니다. 4번 질문도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장부를 작성해서 비치해 두는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무슨 값으로? 좌표값으로 등록한 지역, 이 토지에 한해서 경잡을 한 장부를 작성해서 비치해 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2, 3, 4, 5번 지문이 다 맞으니까 3번에 1번 지문이 틀렸네요. 그죠?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3번의 정답 1번. 그죠? 그래서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경자부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정도는 우리 출제자가 자주 얘기를 하니까 이건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3번의 정답 1번. 그 다음에 4번 가보죠. 4번. 4번. 지적 공부의 보존 및 보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것에다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해 놔야 된다. 1번 좀 맞지? 2번. 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나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2번 점은 틀렸네요. 지적 소고는 지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해서 설치해야 되고, 4번 지적 도면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도면 번호 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놓아야 되고, 카드식 장부 그래요. 뭐라고요? 카드식 장부는 100장 단위로 보관철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
3, 4, 5번쯤은 다 맞으니까 4번에 틀린 정답 2번이야. 그죠? 그래요. 역시 어저께 또 풀어봤던 문제네. 지적공부 복구 및 복구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되거나 훼손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복구를 해놔야 돼요? 지체 없이 복구를 해놔야 돼요. 2번 지적공부 복구 시 멸실 훼손 당시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련 자료에 따라 토지 표시상을 복구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 정보이기 때문에 등기소 쪽 자료야 부동산 등기부나 없으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지체 없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번, 2번 지문도 맞아요. 3번 가보죠. 지적공부 등본은 지적공부 복구 자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 자료나 측량신청서, 측량준비도는 지적공부 시 복구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법원의 확정 판결 정사본은 복구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네요. 개별 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준비도 따위 등은 복구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3번 질문이 틀렸네. 4번 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 자료도 등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역시 맞고. 5번 복구 자료도에 따라서 측정한 면적하고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증가 감소가 법령에서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라거나 복구할 자료도가 애시당초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구 측량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에 틀린 정답 몇 번? 3번이야. 그죠? 3번이 틀린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한번 가보죠. 1번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래요. 1번 신규 등록 시 60일 이내 신규 등록 신청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리고 등록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은 지목 변경이 수반하게 되는데 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만 신청할 수 있어요. 2번 질문도 맞네. 3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해야 할 토지가 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의 합병 신청 의무인데 이런 토지를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그래요. 그죠? 맞고. 4번 지목 변경도 60일 이내 지목 변경 신청 의무가 있어요. 5번 말소 신청 의무는 있는데 회복 등록 신청 의무는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래서 그 1번에 틀린 정답 몇 번? 5번이야. 이것도 어저께 풀어봤어요. 풀어봤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보죠. 등록 전환 시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서 규정된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로서 처리 방법에서 옳은 놈 한 놈만 골라주시오. 이 얘기야. 이게 이제 똑같은 문제가 15회 때 출제가 됐고 작년도에 다시 출제가 됐네요. 그죠? 1번 가봐요. 이럴 적에는 소관청이 임야 대장상의 면적이나, 그죠?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 또는 도면에 있는 경계부터 직권으로 정정한 후에
등록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대장의 면적이나 도면의 경계부터 직권호 정정한 후에 등록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옳은 정답은 1번이에요. 그죠? 나머지 2, 3, 4, 5번쯤은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딴 건 몰라도 면적의 증가 간소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2번의 정답 몇 번? 1번. 그죠?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지적법령상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오. 소관청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 등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즉 거꾸로 표시하거나 붉은색 스탬프를 한번 찍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야.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야. 4번 가보죠. 지적법령상 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 변경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하는 시기로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오. 청산금의 납부나 지급이 완료가 되었다라면 우리 동네 축척 변경 끝났습니다라고 확정 공고를 하고 이 날짜에 토지의 외모가 바뀐 걸로 간주를 해줘요. 그죠? 예, 그래서 4번의 정답 몇 번? 1번이야. 그 다음 5번 한번 가보죠. 5번. 지적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의 토지 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첫 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등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그죠? 소관청한테 왜 신고를 하냐면 소관청은 우리 동네 토지의 외모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개략적이나마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관청에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를 한다? 15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요.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 그죠?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죠. 토지 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사항이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일체 토지 소유자란을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는 거꾸로 불부합 통지를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1번 좀 맞지? 2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동법에 따른 중앙관서회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 즉 무주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 신청 시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맞을 테고. 3번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 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필증 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틀렸네요. 신규 등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유명한 지문이야. 다시 한번 신규 등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3번 지문이 틀렸네. 4번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담을 열람해서 양장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5번 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양장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산 정보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당연히 뭡니까? 무료로 해야 되겠지. 6번에 옳은 정답은 몇 번? 틀린 정답은 3번. 그래요. 3번이 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한번 가보죠. 1번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죠?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분할 측량해야 돼요. 2번 신규 등록 측량해야 되고 3번 지적 확정 측량해야 되며 4번 등록상 정정 측량해야 돼요. 근데 지적공부 작성 시에는 전장부에 기초해서 재작성하면 되니까 측량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2번 가보죠.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적부 심사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적부심사 청구산을 회부하던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역시 맞고. 그 다음에 3번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을 불복하는 때는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고 며칠 이내?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3번 60일 이내다 90일 이내다 90일 이내야 3번 지금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의결서 등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다 모아줘야 된다? 소관청은 다 모아줘야 돼요. 1, 2, 4, 5번쯤은 다 맞으니까 2번에 틀린 정답 3번이요. 그죠? 그 다음 3번 한번 갑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와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며칠? 4일로 합니다.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사례를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사례가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까지마다 4점까지마다 며칠씩 1일씩을 가산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 돼.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무슨 기간? 검사 기간으로 봐야 되니까 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보죠.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16일간 측량하기로 했다면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각각 며칠이 됩니까? 그러면 16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12가 나와야 될 테고 16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며칠? 4일이 나와야 되겠네. 정답은 며칠? 3번. 그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을 빠른 속도로 1시간 내에 한번 풀어봤어요. 그죠?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할 사항제 등기법을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을 총 투자를 해서 등기법을 다 풀어봐야 됩니다. 거기 등기할 사항 펼쳐두시고 좀 쉬었다 합니다. 그죠?